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지식과 문화 정보를 다루며 여러분의 오전을 책임지는 시간 유민영의 경제 돋보기, 저는 진행을 맡은 앵커 유민영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 호조세가 발표되면서 우리 증시가 코스피 지수 2050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국내 증시 소식들, 기분 좋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유민영의 경제 돋보기에서는 잠시 눈을 돌리셔서 국내외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그럼 4월 7일 화요일 유민영의 경제 돋보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향 돋보기 시간입니다. 바로 지난주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 6개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계에 미칠 영향들, 원유 시장과 다른 산업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란의 핵 개발 중단 그리고 대이란 경제제재 해제 협상이 사실상 타결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제 원유 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바로 이란이 꽤 큰 산유국이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지난 3일 영국과 미국 등 주요 6개국과 핵협상 잠정 협상안을 마련해서 6월 말까지는 최종 타결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핵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가 해제되면 국제시장의 원유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유가 하락의 가능성 점쳐지고 있는데요. 중동에서 두 번째, 세계에서 네 번째로 원유 매장량이 많은 이란은 비축해둔 원유가 3천만에서 3,500만 배럴 정도 된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원유를 본격적으로 방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미 국제 원유 시장에는 하루에 150만 배럴의 원유가 공급되면서 현재 공급 과잉을 빚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란산 원유 공급이 본격화되면 하루 100만 배럴의 원유가 추가 공급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유가는 40달러에서 50달러 선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요. 이란 핵 협상이 국제 유가에는 엄청난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유가가 배럴당 30달러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100만 배럴의 원유가 추가적으로 방출되면 원유 저장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유 저장 관련주나 운송주 등이 폭등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도 합니다. 국제유가가 현재보다 더 떨어지면 미국의 셰일가스 업계도 큰 타격을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가가 더 떨어지면 투자자들이 원유 관련주에서 이탈하면서 유가 시장은 올해 내내 하락세를 유지할 것이고 미국의 원유 생산 기업들, 셰일가스 업체들도 파산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좀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유가 하락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이란의 원유 방출은 아직 먼 일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프라이스 퓨처 그룹의 한 에너지 연구원에 따르면 이란의 핵시설을 조사할 사찰단이 도착하는 데만도 몇 달이 걸릴 것이라며 앞으로 1년간은 이란산 원유가 추가로 공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도이체방크도 같은 의견입니다. 이란이 원유 수출로 흑자를 보기 위해서는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 선으로 올라야 하는데 이란의 원유 방출로 가격이 더 떨어질 경우 이란 경제에도 타격이 크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란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다면서 이란이 수출을 하면 할수록 가격은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 미국의 경제 매체 CNN 머니에 따르면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되면 유가가 5달러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사실상의 타결 소식이 전해진 지난 2일 서부 텍사스산 원유의 하락폭은 1달러에도 미치지 못했고 미국 증시도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원유 시장을 제외한 다른 산업은 호재를 맞았다며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이란 진출을 막아온 경제 제재가 풀리고 건설과 플랜트 등 산업 인프라 확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란발 특수에 대한 관련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8천만 명에 달하는 중동 최대의 인구를 갖고 있는 나라고요. 이런 잠재 소비력과 풍부한 지하자원, 그리고 상대적으로 안정된 사회 분위기가 맞물려서 중동 최대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에 진출한 한 국내 건설사 관계자에 따르면 2009년 이후 경제 제재로 한국 기업의 건설 플랜트 사업 수주 실적이 전혀 없다고 전하면서 핵 협상이 최종 타결되면 건설 프로젝트를 다각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는 이란 경제 제재 해제의 속도와 수준은 고려해야겠지만 원유와 지하자원에 대한 제재 해제에 집중될 전망이어서 기술력에서 한국이 우위인 원유 정제 시설, 석유화학 분야 등 플랜트 분야가 유망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란은 원유 매장량이 세계 4위권이고 천연가스 매장량도 러시아와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철광석과 구리 등 지하자원도 풍부한데요. 따라서 이란 정부는 제재가 해제된다면 1,600억 달러 규모의 건설 플랜트 사업을 발주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 2013년 11월 핵협상이 시작된다는 소식이 들리자 이란의 수도 테헤란은 유럽과 중국, 일본 기업들이 몰려들고 있어서 이란발 특수를 선점하려는 글로벌 경쟁도 더욱 가열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대형 에너지 기업인 토탈사는 이란 제재 완화 시 언제든지 이란 진출을 가속화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고요. 일본의 경제대표단도 도로와 도시개발 계획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난해 2월 이란 남부의 호무르간주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도 이란 진출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란의 핵협상 타결과 함께 원유 시장과 건설 시장 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세계 경제가 어떤 식으로 이란의 핵협상을 받아들일지 계속해서 주목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동향 돋보기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용어 돋보기에서는 창구 규제라는 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창구 규제란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의 대출과 예금, 투자 정책 등을 정책 의도에 맞도록 지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창구 지도라고도 지칭하기도 하고 전통적인 금융정책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통적인 금융정책이라고 한다면 기준금리 변경과 공개시장 조작, 지급준비율 제도 등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융회사에 직접 압력을 넣는 것을 창구 규제라고 부릅니다. 이 창구 규제라는 말 바로 중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지난달 13일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일부 은행들에게 예금 금리를 올리지 말라는 창구 지도를 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인민은행의 이 창구 지도로 헝푸은행과 저상은행, 보하이은행 등이 곧바로 예금 금리를 상한선까지 내리기도 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은행들의 예금 금리 결정권을 더 많이 허용하겠다는 인민은행의 기존 입장과 어긋나는 것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중국 정부가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면서도 저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해 경제성장 둔화를 저지하려는 중국 금융당국의 미묘한 균형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민은행, 이런 규제들을 완화하겠다는 것이 거짓말은 아닙니다. 저우샤오찬 인민은행장은 지난달 12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리 자유화의 마지막 단계인 예금금리 규제 폐지에 매우 가깝게 다가서고 있다며 올해 안으로 이것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행은 2013년에 대출금리 하한 규제를 없앴지만 예금금리는 인민은행이 정한 기준금리의 1.3배를 넘지 못하게 아직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의 전문가는 중국이 금융개혁을 위해 시정해야 할 주요 사항들이 있다며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예금금리 규제와 같은 창구 규제를 없애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금씩 진전도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달 31일
예금보험 제도를 오는 5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예금보험 제도 시행이 금융 자유화에 한 걸음 나아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바로 예금보험 제도가 예금 금리 자유화의 선제적 조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금 금리가 자유화되면 중국의 은행권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고 이로 인해 일부 은행이 파산하면서 발생할 문제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금보험 제도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구 규제,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말이 나오긴 하지만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직접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예금금리 규제가 아직도 이뤄지고 있는데요. 창구 규제가 언제쯤 자유화될지 중국 당국의 입장을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어 돋보기에서 창구 규제와 함께 중국 은행권의 상황 알아봤습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 화요일은 경제학 신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은 글로벌 경제와 관련된 신간 준비했습니다. 바로 앞으로 10년, 한국 없는 중국은 있어도 중국 없는 한국은 없다라는 조금 긴 제목의 책인데요. 요즘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2015년 현재 중국은 과연 어떤 나라일까요? 한때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군림했던 일본을 멀찌감치 따돌리고 이미 G2의 지위를 굳건히 한 나라, 또 우리 한국 수출의 절대치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 팍스 아메리카 이후의 시대를 대비하고 있는 나라, 이런 수식어들이 참 많은데요. 이 수식어들이 과연 중국의 현재를 정말 정확하게 대변하고 있는 걸까요? 저자는 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대답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부상하는 중국은 중국의 한쪽 얼굴만을 보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중국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제 대국이 되었지만 그 속에 내재된 다양한 문제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에 따라서 팍스 시니카 시대가 올 것인지 아니면 일본이 걸었던 길을 뒤따라갈 것인지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중국의 운명을 강 건너 불 보듯 또 남의 이야기 보듯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단언컨대 미래 한국의 운명은 중국이 좌우할 것이라고 말하는 이 책의 내용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책에서 말하는 앞으로 10년이 가장 중요한 이유, 바로 중국과의 관계를 전향적으로 재설정할 마지막 골든타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중국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런 질문에 이 책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중국 관련 책과 기사가 넘실대지만 중국이 처한 현실과 고민을 제대로 짚어주는 데는 크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직접 보지 않고 듣지 않은 이야기, 깊은 고민과 통찰 없는 수박 겉핥기식 진단이 지금 많다고 합니다. 저자는 30년 이상의 세월을 코트라에서 근무하며 세계 각국의 경제사를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무역관장으로 재직하면서 급변하는 중국의 모습을 생생하게 목격한 것이 이번 책을 출간한 직접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잘못 알고 있는 혹은 왜곡되어 있는 중국의 현실을 한국 기업과 비즈니스맨 그리고 일반 대중에게 제대로 전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한국에게 있어 중국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어떻게 하면 상생의 길을 도모할 수 있는지 책에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상품을 중국에 팔 수 있을까? 이런 점들을 주로 고민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이런 기업에게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정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선순위를 바꾸어야 한다고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글로벌 경쟁 체제에서 지속적으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확실하면서도 근본적인 사람이라는 자원을 가장 윗선에 놓아야 할 때가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품만을 수출할 것이 아니라 경쟁력 있는 사람을 수출해서 우리의 인적 기반을 전 세계에 깔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중국이 될 텐데요.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해서 경제 영토를 넓히는 것도 여기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나 기업도 중국 시장을 우리의 보루로 삼기 위해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우리의 일방적인 짝사랑은 아니라고 합니다. 상대방인 중국도 우리에게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죠. 그 단적인 사례가 바로 얼마 전 양국 간에 타결된 FTA입니다. FTA 타결을 위해 우리 정부도 열심히 노력했지만 중국 정부도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필요성과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실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한중 간의 밀월 시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분명한 것은 이런 양자 간의 필요성이 향후 10년을 전후해서 집중적으로 양과 질이 확대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10년 동안의 기간을 확실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그리고 중국은 패권을 지향하는 국가로서 초석을 다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개인들은 어떤 전략적 우선순위로 미래를 예측하면서 각자의 포지션을 만들어가야 하는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외형적으로만 보면 중국은 경제대국을 넘어서 미국의 위치까지 넘보는 패권 국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 틈을 타고 막강한 자금력으로 세계 시장을 호령하기 시작했고요. 세계는 중국의 행보를 지켜보면서 돈의 위력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이른바 팍스 시니카의 시대가 곧 올 것이라는 전망도 도처에서 나오고 있죠. 한편 미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기지개를 켜면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동안 미국과 중국이 대결과 협력을 공존하는 소위 뉴 차이메리카 시대가 지속될 것이라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의 부상은 기정사실로 정해져 있죠. 우리는 중국을 우리의 제2 내수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수시장으로 만들겠다는 전략들, 저자가 보기에는 아직도 수박 겉핥기라고 합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내놓고 있는 전략이 거의 대동소이하고 피부에 와닿는 내용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또 중국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스토리텔링형 상품이 산뜻한 얼굴로 시장에 계속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기획에서 유통까지 잘 디자인된 메이드 포 올리 차이나, 중국만을 위한 제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품과 소재 등 중간재에서도 더 이상 우리만의 거래에 엮일 것이 아니라 중국 토종과 더 섞여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지금 바로 한중 양국 간에 펼쳐져 있는 골든타임 10년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을 것이 크다는 것을 상호 간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밀월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 시기를 기다렸던 중국 자금의 한국 유입이 본물처럼 터질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 기업이, 우리 부동산이 중국 자본에 다 먹힌다면서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다고 저자는 단언합니다. 자금이 들어오는 이유는 한국을 통해서 수익이 많이 창출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고, 우리의 계산법으로는 그들의 자금으로 중국의 내수 시장을 크게 공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통해 세계 시장에서 우리도 강자로 함께 부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제 우리 기업들도 보다 글로벌한 시각에서 기업을 경영할 채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좁은 국내 시장에서의 도토리 키재기식 접근 방법으로는 이런 통 큰 비즈니스에 접근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양국 간의 비즈니스 골든타임,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하지만 이를 놓치면 다시는 오지 않는다고 또 경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쓰나미 같은 큰 변화로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는 중국의 민낯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길을 찾는 해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학 신간 중국 없는 우리나라는 없다 소개해드렸습니다.
경제 돋보기 이번 순서는 주목할 만한 주식 한 종목씩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로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수주에 대한 불확실성, 지난주에 이미 해소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연초 제시한 10조 원의 연간 신규 수주,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향후 주요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에 따라 실적과 수주가 계속해서 개선되는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한국형 전투기 사업과 관련해 시장의 예상대로 한국항공우주가 체계 개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서 향후 2-3개월간 협상 기간을 거친 이후 상반기 내 개발 착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과 관련한 2015년 예상 수주액 약 6조 4천억 원 규모입니다. 이번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에 따라 이 6조 4천억 원이 이미 수주가 됐다고 본다면 연초 제시한 수주 계획 10조 원 달성 가실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한편 이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기존에 형성된 예상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번 이벤트가 펀더멘탈에 주는 영향은 조금 중립적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둘러싼 엔진 구조, 사업비 등의 논란으로 수주 지연 등 불확실성이 제시되어 왔음을 고려한다면 이번 발표는 충분히 개선 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다음 주자는 바로 TX라고 불리는 미국의 공군 차기 고등훈련기 획득사업 프로젝트입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이어서 2020년부터 미국 공군의 노후 훈련기를 교체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이 프로젝트의 수주가 가능하다면 또 한 번 한국항공우주의 극적인 도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이 TX 프로젝트를 수주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높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TX의 작전 요구 성능이 높아져서 한국항공우주의 제품 이른바 T50에 유리한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경쟁사에서 좋은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경쟁사인 제너럴 다이내믹스가 TX 사업 참여 철수를 발표했는데요. 따라서 경쟁 기종의 감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T50 개발 당시 한국항공우주와 록히드 마틴이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항공전자장비 구성이 미국의 공군 주력 전투기와 유사한 것도 하나의 장점입니다. 또 경쟁 기종 중 유일하게 초음속 사양을 갖추고 있어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것도 수주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입찰 성공에 따른 예상 수주 규모는 350대 기준으로 최소 10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정리해보자면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상반기 수주 이후 실적이 큰 폭의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이후 TX 등 대형 프로젝트의 수주 가시성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항공우주는 계속해서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한마디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 충전 시간입니다. 봄을 맞아서 봄과 관련된 시들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시는 도중환 시인의 다시 오는 봄이라는 시입니다. 우리나라 현대사에는 유독 봄에 안타까운 소식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아픔들을 다시금 떠올리게 만들면서 또 위로해주기도 하는 시입니다. 시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시 오는 봄, 도종환. 햇빛이 너무 맑아 눈물 납니다. 살아있구나 느끼니 눈물 납니다. 기러기 때 열지어 북으로 가고 길섭해 풀들도 돌아오는데 당신은 가고 그리움만 남아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있구나 생각하니 눈물 납니다. 60여 년 전 제주도의 4.3 사건, 그리고 바로 1년 전에 세월호 참사까지
4월의 좋은 날씨와 함께 아픈 기억들도 다시 떠오르는 요즘입니다. 앞으로 다시 오는 봄은 슬픔을 위로해주는 봄만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제돋보기 오늘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하루하루 이어지는 새로운 소식들, 그리고 하루하루 변하는 시장 변화에 올바른 길로만 경제생활과 투자를 해나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 경제돋보기와 함께 잃어버리기 쉬운 길 함께 잘 찾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4월 7일 경제돋보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아침 10시 30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